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쉐이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더는 무엇일까요? 쉐이더는 음영을 말하는 쉐이드에 ER을 붙여서 이렇게 단색으로만 표현되던 물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초창기 쉐이더였어요. 초창기에는 이때는 쉐이더를 뭐 직접 컨트롤한다거나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뭐 코드, 노드 전부 사용할 수 없었고 그냥 이 쉐이더라는 것이 이렇게 음영을 지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점차 확장이 돼서 지금은 뭐 명암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반사, 굴절, 형태 변형, 뭐 그림자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쉐이더의 정의를 다시 해보자면 GPU에 전달된 사물의 형태와 색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서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수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쯤 했던 이런 그림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그림이 있고 뭔가 인풋이 있고 뭔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뭐 각자 계산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죠. 자, 이 계산의 묶음들, 뭐 더하기 2 했다가 곱하기 2 했다가 나누기 2 했다가 이런 계산들의 묶음을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쉐이더에 대입을 해보면 버텍스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서 버텍스 쉐이더라는 함수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겠죠. 이 정보를 또 집어넣어서 픽셀 쉐이더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최종 컬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함수고 이 부분이 함수고 함수라는 게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들이 뭐 또 이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고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두 개겠지만 어떤 순서대로 또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쉐이더라는 게 어떤 순서로 그려지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무엇일까요? 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고 한 가지 통로만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통로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여기 하나 넣으면은 어떤 걸 하고 연산을 하고 어떤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렌더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더링도 순서대로 뭐 어딘가에서는 뭐 버텍스 계산, 뭐 어딘가에서는 뭐 레스터라이저 계산, 어떤 곳에서는 픽셀 계산, 어떤 곳에서는 뭐 알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순서들이 다 있고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맨 처음에 여기 넣는 값이 이제 버텍스 정보를 넣습니다. 버텍스 정보를 먼저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화면에 띄워지겠죠. 그래서 화면에 띄우는 레스터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과정 이것들이 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거고 레스터라고 하면은 뭐 포토샵에서 많이 봤죠. 레스터라이즈라고. 자, 레스터라이즈라고 하면은 이제 벡터 이미지가 좀 픽셀처럼 이렇게 변하는 걸 레스터라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모니터들이 레스터 방식으로만 표현을 하지만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면은 가로로 빔을 쫙 써서 점이 있으면 이제 그 점을 어떤 색깔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 레스터 방식이고 벡터 방식은 가로로 또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짐 같은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깨지지 않는 이미지를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유래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레스터 방식이라는 것은 가로로 빔을 쏴서 점 이렇게 픽셀이 다 있는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 레스터 이미지로 변환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 픽셀이 이렇게 있겠죠. 조금씩 픽셀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3D 공간에 있는 이런 버텍스 데이터들을 연산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과정의 출력값이 다음 과정의 입력값이 되는 계속 이런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 불리고요. 다이렉트 X 11가지의 방식을 이제 고정 함수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트 쉐이더라는 예외가 있긴 한데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컴퓨터 쉐이더는 이제 고정 함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따르지 않고 어떤 개별 루트를 탑니다. 이건 예외고요. 자, 이 컴퓨터 쉐이더를 제외하면 뭐 버텍스 쉐이더, 테셀레이터, 뭐 픽셀 쉐이더 함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정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컴퓨터 쉐이더나 뭐 DXCB의 뭐 메쉬 쉐이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고정 함수로 처리하지 않고 또 유연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CPU라는 녀석이 모든 그래픽 처리를 담당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CPU는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는 데 능하죠. CPU의 코어 수는 요즘 기준으로는 이제 4에서 16코어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코어가 하나밖에 없었죠. 코어 하나당 3kHz 정도의 속도였는데, 자, 해상도가 예를 들어 1920, 1080 해상도라고 친다면 픽셀 수가 몇 개일까요? 미리 곱해왔는데, 자, 207만 3600 픽셀이겠죠? 이제 이것들을 CPU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다면 이거 계산하고 끝나고, 이거 계산하고 끝나고, 이거 계산하고 끝나고, 이거 계산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늘어나면서 CPU만으로는 이 늘어난 해상도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된 게 바로 GPU입니다. GPU는 코어가 일단 많아요. 코어가 많고, 자, 이런 수많은 픽셀 현상 같은 것들을 몇 프레임 수차적으로 하기에는 CPU로는 무리였죠. 그래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능한 GPU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병렬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거는 여기 계산하고 이거는 여기 계산하고 이렇게 병렬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GPU는 CPU에 비해 한 번에 여러 픽셀들을 그려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GPU의 코어 속도는 하나당 1kHz 정도지만 코어 수가 이제 뭐 수천 개씩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픽셀을 처리하는데 훨씬 유용하죠. 자, 코어 수에 대해서 정리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새 한창 많이 쓰고 있는 20대 그래픽 카드는 대략 한 2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코어 수를 가지고 있고, 최신 그래픽 카드인 30대 그래픽 카드들이 13,000에서 10,000개까지 이제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코어 수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성능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로우 콜이 뭐냐면은, CPU는 화면에 그려질 오브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GPU에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GPU에 특정 오브젝트 좀 그려줘! 이제 드로우 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서 이제 콜이고요. 그래서 드로우 콜입니다. GPU는 이렇게 콜이 들어오면 여러 정보를 기반으로 렌더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렌더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겠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다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또 재활용을 해서 계산량을 아끼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또 렌더 스테이트를 새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드로우 콜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소 포괄적인데 그 안에서도 또 배치라는 것이 있고 셋패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배치라는 건 오브젝트를 씬에 하나 배치하면 말 그대로 배치가 1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10개 배치하면 배치가 10개, 배치가 10개. 렌더 스테이트라는 것은 그려야 할 오브젝트가 달라질 때에만 렌더 스테이트라는 게 변경이 돼요. 자, 렌더 스테이트는 GPU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는 화면을 그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뭐 텍스처 슬롯, 렌더링 모드, 알파 블렌딩, G테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텍스처 정보, 렌더링 모드, 알파 블렌딩, 알파가 어떤 식으로 섞이는지, 그리고 이제 뎁스 테스트, 그리고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같은 머티리얼을 사용하면 배치는 10번이지만 렌더 스테이트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렌더 스테이트는 하나로 계속 10번을 재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셋패스라고 하면은 이 렌더 스테이트를 만드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머티리얼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를 다 각각 다른 걸 쓰고 있으면 이 렌더 스테이트를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셋패스도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계산을 재활용으로 뛰어넘는다면 그만큼 셋패스 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처 안에 여러 오브젝트의 내용들을 다 넣어놓고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머티리얼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셋패스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URP에는 SRP 배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URP에는 SRP 배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제 셋패스만 줄였었는데 아예 드로우 콜 자체도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칭이라고 합니다. 배치와 배칭은 좀 다릅니다. 배칭은 이제
한 번에 그리는 걸 배칭이라고 해요. 한 번에 그리는 것. 드로우 콜 1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그려버리는 것. 유니티 URP에서는 SRP 배처를 이용한 방식과 GPU 인스턴싱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SRP 배처는 이름과 다르게 배칭을 해주는 건 아니고 재활용을 통해서 드로우 콜 발생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GPU 인스턴싱은 실제로 배칭을 해서 드로우 콜을 줄여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 GPU 인스턴싱은 같은 메시들끼리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SRP 배처는 메시가 달라도, 즉 쉐이더만 동일하다면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방식의 성능 차이는 GPU 인스턴싱이 약간 우세하나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고요. 즉 GPU 인스턴싱은 실제 배칭이 되고요. SRP 배처는 배칭은 아니지만 배칭만큼의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SRP 배처는 같은 쉐이더를 사용하기만 해도, 즉 렌더 스테이트가 달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여주어서 그것들이 동일한 렌더 스테이트가 가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SRP 배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C 버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부분들을 이렇게 퍼 오브젝트 라지 버퍼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대부분의 계산을 재활용하고 달라지는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서 이 대부분의 계산을 그만큼 재활용을 해주는 이 부분이 SRP 배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드로우 콜이라는 것은 드로우 콜이 많다고 무조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드로우 콜이라는 게 많아지면서 막 렌더 스테이트를 계속 바꾸고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줄여준다면 드로우 콜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려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SRP 배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더가 발전하면서 쉐이더 모델이라는 것도 점차 진화했는데요. 쉐이더 모델은 1.0부터 쭉 2.0, 3.0, 4, 5 쭉쭉쭉 발전해왔어요. 1.0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 쉐이더를 작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 때부터 쉐이더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쉐이더 모델별로 여기 쉐이더 모델 2, 3 이런 쉐이더 모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계산수, 아니면 버텍스 인풋들, 버텍스 텍스처, 픽셀 텍스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버전이 좀씩 올라가면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더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쉐이더 모델 3.0때부터는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쉐이더 모델 4.0부터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하고, 4.6부터는 테셀레이션을 사용하고, 이렇게 점점 쉐이더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쉐이더 모델은 PC 기준으로는 거의 4.5나 5 이상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PC는 거의 막힘없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2.0을 사용을 했다가 최근 2, 3년 전이 아니라 한 아이폰 6, 갤럭시 6 정도부터 3.0을 표준으로 사용을 했고, 최근 2, 3년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진짜 최저 사양 안정적으로 이제 3.0을 표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2, 3년 전쯤 정도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이 3.0을 사용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 사양으로 이 아이폰 6 갤럭시 6을 사용한 게 이제 2, 3년 전이라는 거죠. 자, 이 쉐이더 모델은 모바일에서는 오픈GL ES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오픈GL ES 2.0은 쉐이더 모델 2.5, 오픈GL ES 3.0은 쉐이더 모델 3.5, 오픈GL ES 3.1은 갑자기 쉐이더 모델 4.5,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제 오픈GL ES가 아닌, 안드로이드는 불칸, iOS는 메탈, 이런 식으로 아예 더 진보된 API를 사용해버리기도 합니다. 자, 아래 링크에서 어떤 쉐이더 모델 버전별로 어떤 기능이 되고 어떤 기능은 안 되고, 그리고 정리해놓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을 할 때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버텍스 인풋이 있고, 그것이 버텍스 쉐이더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가 나와서 그대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들어가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이제 결과값으로 컬러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색상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위치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알면은 쉐이더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고요. 하지만 정말 이것만 알아서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크게 한 2.5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워드, 두 번째로 디퍼드, 세 번째로 개량형 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형 포워드도 포워드니까는 0.5 정도로 쳐서 대략 2.5라고 설명을 했고요. 포워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포워드라는 뜻이 이렇게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카메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려나가요. 제일 앞에 있는 물체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체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체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려나가기 때문에 포워드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것의 장점은 앞에 물체가 가려버리면 뒤에 물체는 안 그려도 되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에서부터 그리게 되고요. 반대로 반투명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아주 앞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물체가 반투명하면 뒤에 있는 물체가 비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투명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오고요. 자, 이 방식은 라이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하나에 오브젝트 10개가 있을 때랑 라이트 3개의 오브젝트 10개가 있을 때랑 라이트가 3개일 때는 라이트가 하나일 때보다 더 연산량이 결국 3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것이 추가되고 포워드 애드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로우 콜이 1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전체적인 순서는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버텍스 쉐이더 계산하고 지오메트리 쉐이더 계산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자, 렌더 타겟이라는 것은 렌더링을 그릴 타겟이라는 뜻이고 여기선 이제 뭐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브젝트 버텍스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픽셀 쉐이더 거쳐서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오브젝트 이렇게 거쳐서 그리고 네 번째 오브젝트 거쳐서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 렌더 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는 순서를 표시해 놓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오브젝트가 뭐 렌더 큐가 뭐 2000이었다면 두 번째 오브젝트는 뭐 2050, 세 번째 2100, 뭐 3000 이런 식으로 렌더 큐가 있다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될 파이프라인은 이 포워드 방식을 개량한 개량형 포워드 방식인데요. 개량형 포워드 방식도 결국에는 포워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 방식은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라이팅 계산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라이트 벡터 있고 뭐 노멀 벡터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여기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라이팅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방식은 라이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방식이 바로 디퍼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디퍼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첫 번째 오브젝트가 들어오면은 뭐 버텍스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는데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라이팅을 하지 않아요. 라이팅을 하지 않고 집어퍼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집어퍼라는 것만 만들어서 노멀 집어퍼, 뭐 뎁스 집어퍼, 칼라 집어퍼, 뭐 러프니스 집어퍼, 뭐 메탈릭 집어퍼 이런 식으로 화면 자체를 다 이런 식으로 그려버려요. 뎁스 그리고 노멀 따로 그리고 베이스 칼라 그리고 스페큘러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 버퍼들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픽셀 값을 구하는 방식이 디퍼드 렌더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방식에서는 라이트가 많이 있더라도, 자, 이 방식에서는 라이트가 굉장히 막 많이 있더라도 많은 라이트들을 하나의 집어퍼에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노멀과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트를 여러 개 계산할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볍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 계산을 미뤄두었다가, 이 디퍼드라는 뜻이 미뤄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G버퍼 데이터들이라는 걸 만들고 G버퍼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디퍼드입니다. 포워드 방식보다 많은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알파 처리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알파 처리는, 자, 이런 G버퍼들을 만들 때 알파를 같이 담아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G버퍼 계산 다 하고 디퍼드 계산 한 다음에 알파 계산을 또 따로 이제 알파 계산을 포워드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VR 기기는 GPU 대역폭 문제로 포워드만을 사용을 합니다. 이 디퍼드 방식은 얼핏 좋아 보이는데 모바일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멀티플 렌더 타겟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플 렌더 타겟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무거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메모리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그걸 이제 대역폭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VR 기기는 화면을 두 개를 렌더링 해야 되죠.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래서 왼쪽 눈에 뭐 이런 그 집어펄 뭐 이렇게 여러 개 만들고, 오른쪽 눈 집어펄도 여러 개 만들고, 이게 너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VR에서도 디퍼드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을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느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과 VR에서는 포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디퍼드를 사용하면 포워드보다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라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라이트가 적을 때와 비교를 해서 더 풍부한 라이팅을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냥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만 바꿔준다고 막 그래픽이 좋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디퍼드 방식이 포워드 방식에 비해서 라이트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맞고,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또 단점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워드 방식이 개량이 됩니다. 포워드 방식의 단점이 라이트를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포워드가 개량이 되면서 라이트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 방식이 바로 개량형 포워드라는 건데, URP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반투명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포워드 방식으로 그리면서도 디퍼드처럼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고, 뭐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드로우 콜이 추가로 발생하지도 않는 방식을 개량형 포워드라고 합니다. URP에서는 이제 이런 라이트 연산을 하나의 패스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원래는 포워드 패스가 있고 라이트가 추가될수록 이제 포워드 애드 패스, 라이트가 또 추가되면 또 포워드 애드 패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포워드 패스 하나에서 뭐 라이트 1, 라이트 2, 라이트 3, 라이트 4, 라이트 5 이런 계산들을 한 번에 계산을 다 해버리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패스가 다 이렇게 각각 패스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하나의 패스에서, 그래서 포워드 애드 패스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픽셀당 최대 8개까지의 라이트 연산을 하나의 패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픽셀당 8개라는 것은 한 픽셀에 겹쳐져 있는 라이트가 8개 있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은 전체 씬 기준을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뭐 라이트가 막 한 곳에 8개가 겹치지 않으면 막 100개, 20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트를 계산을 하면서도 패스를 늘리지 않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개량형 포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도 이 개량형 포워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